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세요. 혹시 바나나 있으신가요? 마트 갈 때마다 그냥 지나쳤던 블루베리는요. 저는 40년 가까이 5성급 호텔 주방에 서면서도 이 두 과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사과와 토마토만 챙겨 먹으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제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이 평범한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효과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옛 문헌 속에도 놀라운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과일과 닮은 식물의 성질을 알고 있었더군요. 오늘 제가 40년 요리 인생과 약선요리 공부를 통해 하나하나 밝혀낸 바나나와 블루베리의 숨은 진실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저 김영자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축복처럼 눌러주세요. 챕터 1. 아침마다 사과 하나 알, 토마토 하나 알. 그렇게 챙겨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한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과와 토마토면 건강은 다 챙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도 혈당은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 걱정은 왜 자꾸만 커지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바로 냉장고 한 구석에 누워있던 바나나와 마트에서 늘 지나치기만 했던 블루베리였습니다. 설마 이게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저 달달한 간식, 아이들 간식 정도로만 여겼던 과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알아갈수록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사과와 토마토만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다고 여겼던 이 두 과일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챕터 2. 바나나. 다들 그냥 달고 물컹한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이야기가 달라지더군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 균형을 잡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짜게 먹는 습관이 많은 우리 식탁에서는 특히 의미가 큰 성분입니다. 거기다 식이섬유까지 더해져 있어요. 식이섬유는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걸 완만하게 눌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나나가 당뇨를 치료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과장은 위험합니다. 다만 적정한 양을 다른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챙긴다면 혈당 관리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달콤하니까 혈당에 나쁠 것이라는 선입견, 저는 이 선입견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건 바나나와 꼭 닮은 식물이 우리 옛 문헌에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파초입니다. 동의보감을 뒤져보니 파초가 실제로 처방에 쓰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뿌리는 열을 내리는데 잎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물론 옛 문헌 속 파초와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엄연히 다른 식물입니다. 저도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조상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바나나와 닮은 이 식물의 성질을 몸에 이롭게 활용했다는 사실. 저는 이걸 알고 나니 바나나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더군요. 챕터 3. 바나나 다음으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블루베리였습니다. 작고 동그란 열매인데 색깔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짙은 청보랏빛. 이 색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데요. 이 식물성 화합물이 항산화 작용과 대사 건강 쪽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는 걸 자료를 찾으며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식이섬유,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폴리페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영양적 강점을 가진 두 과일이었던 거죠. 하나의 특급 식품이 짠하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두 과일이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이 지점에서 기대감이 훅 올라오더군요.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어떨까? 자연스럽게 다음 궁금증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블루베리는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 어디를 찾아봐도 직접적인 기록은 없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건너온 열매니 당연한 일이겠죠. 이 부분은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색이 짙고 신맛이 도는 열매를 눈과 혈, 노화에 이롭게 본 시각은 옛 문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미자나 상심자 같은 열매들이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며 블루베리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챕터 4.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과일은 당연히 생으로 먹어야 하는 건 아닌가.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살피다 보니 찌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굳이 왜 쪄서 먹으라는 거지?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찌면 성분이 혈관 깊숙이 스며든다는 식의 표현, 이런 건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히면 식감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소화가 편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많고요. 씹는 게 편하지 않은 어르신들겐 특히 반가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섭취 방식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진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새로운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것. 이게 제가 얻은 두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챕터 5.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저는 5성급 호텔 주방에서 40년 가까이 메인 셰프로 일했고 지금은 작은 식당의 오너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손님들 밥상을 차려드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맛있게만 차려드리는 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그때부터 건강식품과 약선요리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 들어가 늦은 나이에 책을 다시 펼쳤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식재료의 성질을 알아야 사람의 몸을 안다. 이 한마디가 제 요리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이어가며 약선요리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감사하게도 약선요리 명인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지금도 대학 동기들과 함께 약선요리 모임을 이어가며 건강밥상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 덕분에 저는 압니다. 바나나와 블루베리도 결국은 양의 문제라는 것을요. 바나나는 분명 건강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포함한 식품이라는 사실,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답이 아닙니다.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한꺼번에 과하게 드시기보다는 섭취량과 전체 식사 구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드렸지만 여기서는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이건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챕터 6.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멀리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었을까? 해외의 특별한 건강식, 비싼 수입 보충제, 그런 걸 찾아 헤맬 필요가 없더라고요. 바나나와 블루베리 둘 다 우리 동네 마트에만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아닙니까? 저는 이 사실이 참 반갑더군요.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고 무가당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균형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재료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 저는 이게 진짜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러셨죠. 멀리서 귀한 것을 구하기보다 가까이 있는 것을 지혜롭게 쓰는 법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식탁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방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재료를 만져봤습니다. 값비싼 수입 식재료도 셀 수 없이 다뤄봤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사람 몸을 살리는 건 거창한 재료가 아니더라는 것. 매일 손 닿는 곳에 있는 재료를 얼마나 정성껏 알고 쓰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바나나와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늘 곁에 있었기에 더 소중한 재료였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늦게라도 깨달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챕터 7. 그럼 이제 실천을 해봐야겠죠.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나나는 단계에서 한 개 정도, 적당량만 준비하세요. 여기에 블루베리를 한 줌 곁들입니다.
단맛을 더하고 싶어도 설탕이나 시럽은 넣지 않습니다. 과일 본연의 단맛으로 충분합니다. 씹는 게 불편하시다면 살짝 쪄서 부드럽게 드셔도 좋습니다. 무가당 요거트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한 끼 든든한 아침이 됩니다. 다만 이 한 접시가 당뇨약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건강한 식습관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이 바로 이 한 접시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 반 개,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가 없으시면 두유도 괜찮고, 견과류가 없으시면 그냥 두 과일만 드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오래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반짝 챙기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게 진짜 변화를 만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챕터 8.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는 것을요. 특정 과일 하나를 약처럼 떠받드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양의 과일과 채소,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고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먹은 한 접시가 10년 뒤에 내 몸을 만듭니다. 저는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방에 섭니다. 건강을 바꿔줄 특별한 과일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대신 오늘 식탁에 올라온 평범한 과일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40년 가까이 주방에 서면서 참 많은 밥상을 차려봤습니다. 화려한 밥상도 소박한 밥상도 다 만들어봤죠. 그런데 결국 사람을 살리는 밥상은 거창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밥상, 그게 진짜 좋은 밥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